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7월 2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피가 1.3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음봉이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음봉이 나온 거는 시가가 뜬 뒤에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으면 음봉으로 나오는 거라 전강후약이라고 오전에 강하고 오후에 약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그와는 반대로 시가가 0.48%에서 시작을 했다가 종가가 1.36, 종가랑 고가랑 같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으로는 개인이 2천억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이제 171억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오늘 2,1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 매수를 한 포지션은 금융투자인데요. 일단 금융투자는 기관에서 단타 세력이라고 보면은 좀 좋을 텐데, 그 이유는 여기 밑에 보시는 6월 3일날 이 금융투자가 1조 원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에도 4천억, 3천억치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이날인데요. 6월 3일부터 주가를 이렇게 상승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6월 8일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마이너스 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시켜놓고 쭉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6월 11일부터는 막 7천억을 매도하고 2천억, 3천억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단타 세력인데, 최근 상승에 기관이 들어올 때 금융투자가 주로 매수를 많이 한 모습이고, 그래서 일단 또 상승이 더 나아질 수는 있겠다. 내일까지도 이렇게 21선을 뚫어주면서 다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데, 이 금융투자가 다시 한번 위에 올리고 나서는 매도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강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음봉으로 이렇게 한 4일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시가 0.74% 시작을 하고 고가가 2.06%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강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개인이 1,800억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1,400억 매수, 기관이 3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환율은 1,200원으로 정말 그래도 좋은 환율의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환율이 좀만 더 떨어지면은 지수 상승에 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이 선물 쪽도 개인이 600억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한 번 더 상승을 생각하고 있다, 외국인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반대로 여기 있던 금융투자가 마이너스 4,300억 원을 매도를 한 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투자는 결국 기관에서 단타 세력이기 때문에 얘들이 주가를 올려놓고 위에서 또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일단 코스피에서 어떤 업종이 상승이 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락률을 눌렀을 때 서비스업, 의약품 이런 종목들, 거의 서비스업이나 의약품인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서비스업 중에는 오늘 YG 플러스 상한가를 갔던 YG 플러스나 SK 바이오팜, 가장 핫한 바이오팜이죠. 가장 종목인데 이 종목이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좀 마냥 웃기지 않나요? 제약바이오 관련으로 분류가 된 게 아니라 SK 바이오팜이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코미디 같은 일인데요. 거래소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코미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주들이 이제 중국주 소비 관련해가지고 엔터 관련주들이나 화장품 관련주들 이렇게 한 번씩 상승이 나왔는데요. 아마 SK 바이오팜이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고 상승을 이끄니까 같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원래라면은 의약품, 의료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 서비스업이라는 쪽으로 들어갔고요. 코스닥은 등락률 눌러보면은 오락문화, 아까 말했듯이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부터 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상승이 다 나왔습니다. 대부분 중국 관련 해가지고 중국에서 소비를 한다라는 이슈로 이런 엔터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관련주들, 여기에 이제 게임주들이 좀 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웹젠, M게임, 넷게임즈 이런 종목들 대부분 상승이 나왔고, 지금 이렇게 업종별로만 봤을 때는 그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 관련돼가지고 그쪽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700억 이상 및 등락률 7% 이상인 종목들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상한가 YG 플러스, 대성미생물, SK 바이오팜, 세원이라는 종목부터 KNN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YG 플러스는 블랙핑크가 컴백을 해서 그 컴백 노래 영상이 유튜브에서 큰 조회수를 얻고 있어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도 같이 묶여가지고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성미생물은 어제부터 해서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종목도 돼지열병 관련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 바이오
바이오팜은 모두 다 아는 상장 이슈로 상승을 했고요. 얼마나 더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원, 그리고 KNN, 이거는 정치 관련주들 상승을 좀 했습니다. 세원은 다시 보니까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검토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고요. KNN은 홍정욱 테마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웹젠도 게임준인데 중국 소비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좀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관련주, 그러니까 정치 관련주들 중에는 윤석열 관련주들이나 홍정욱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여권에서는 이낙연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로는 체리브로, 마니커 FNG, 마니커, 하림 이렇게 닭고기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EU에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닭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슈로 상승을, 시간의 상한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월드, 남선알미늄 같이 이낙연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테마들을 보면은 수소 테마, 그리고 한한령 해제해가지고 중국 소비주 테마들이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주나 SK바이오팜, 그리고 정치 관련주들이 상승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를 한다면 미중무역전쟁 관련주들이 상승을 또 했었고요. 계속 이런 테마 안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산 종목들은 이 테마를 다 비껴갔습니다. 저희 그 카페에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회원님들 저랑 같이 매매하면서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다음에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일단 정치 관련주를 해가지고 한 종목 추가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유튜브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놓은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KCT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할 때 이제 1차 매수가, 그러니까 매수가를 3,670원에 매수를 하고 어제 매수가 됐죠.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3,930원에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진행 중에 와 있는 모습이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추세가 약간 다른 종목들, 가는 종목들에 비하면은 정말 상승폭이 지금은 좀 적고 한데요. 그래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음봉 이렇게 빠지고 나서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매수를 3,61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이날부터 여기서부터 했겠네요. 여기서부터 하고 한 며칠 정도 기다렸겠죠. 한 하루, 이틀, 3일, 그다음에 이제 4일째부터 이제 수익이 우상향을 하면서 수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여기가 이제 목표가인데, 제가 저희 카페 바닥스탁에다가 중간중간에 글을 올려드리면서 한 중간에 이렇게 높을 때 어제 얘기를 드렸던 게, 이런 데서도 한번 중간에 분할 매도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빠졌다가도 그 회원님들 중에는 여기서 한번 또 사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여기 사가지고 또 들고 있다가 뭐 여기서 절반 팔든지 한번 또 기다렸다가 큰 여기 목표가까지 기다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상승이 나오고,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뒤에 상승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 앞에 있는 저항대를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보여지는데요. 이런 데가 이제 저항이었죠. 저항대였던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한번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SV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이제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을 어제부터 해가지고 매수가 됐을 텐데, 이 종목 계속 상승이 나오다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지만, 이런 종목도 결국 이렇게 음봉으로 빠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매수 타점을 지금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와서 샀습니다. 일단 21선은 오늘 깨는 모습이지만, 어제 깼지만 한번 또 지켜볼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걸 기다려 보는 거고요. 그냥 이거 상승이 나올 때 뭐 욕심 안 부리고 5% 정도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라도 빠르게 나오면은 한 이렇게 살짝 윗꼬리 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 그때 올라갈 때 미리 5% 걸어가지고 팔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알코올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도를 15,600원에 일단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1차 매도를 할 건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절반 매도만 할 거고, 절반은 좀 기다려봤다가 추세가 더 상승이 나오면은 들고 가는 매매를 할 거고, 아니라면은 그냥 1차 매도하고 또 그 근처에서 또 팔고 그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카페에서 실시간으로 장중 시황방이나 제가 글을 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알코올을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파기지국이라는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어제 매수가 됐을 텐데요. 5,190원에 1차 매수를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1차, 2차 분할 매수 하라고 했죠. 그래서 1차 매수가 여기 됐습니다. 1차 매수가 된 뒤에 오늘 뭐 상승이 조금 나왔는데 뭐 이 정도 상승이야 한 2%밖에 안 나왔으니까 상승이 나온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이렇게 밑으로 조정이 나올 때 일단 앞에 있던 이 저점은 지켜줬다라는 것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해 가지고 뭐 한알령도 있겠지만 그 중국에서 5G 투자를 한다는 이슈가 충분히 있고, 차트 모양 자체도 계속 돌아가는 상승을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상승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다려 볼 수 있고요. 매도는 편하게 내가 얼만큼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잘 못 찾겠다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전고점 딱 선을 그어 보면은 딱 눈에 보이죠? 그동안에 여기가 지지였던 구간이었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 다 이런 데서 지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받는데 이 지지가 이게 깨져버리죠. 깨지고 나니까 여기가 저항이 되고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해도 저항이 됩니다. 이렇게 저항이 되는 이런 구간에서 그냥 욕심 안 부리고 팔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줄 때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한 이거는 3, 4%인데 근데 저라면은 이 종목을 여기 전고점에서 팔진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제가 알려드린 이런 타점 여기에 1차 매수를 하고 또 좀 더 떨어진 2차 매수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손절 생각하고 좀 크게 들고 가봐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도는 이제 본인이 매도할 수 있는 선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을 좋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한 종목을 좀 뽑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치 관련주를 하나 했죠. 지금 정치 관련주들이 크게 윤석열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윤석열 관련주가 상승을 하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속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언급을 하고 막 그러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김종인 그 통합당 이제 대선 주자 이제 뽑는 얘기를 할 때 윤석열 관련주 그 검찰총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홍정욱 관련주들이 상승을 오늘 나왔었고요. 일단 여당이야 뭐 이낙연 그 관련주들이 계속 힘을 쓰고 있고, 이재명 관련주들 에이텍이라는 종목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정치주들이 슬슬 올라가고 있고, 대선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정치 관련주들, 윤석열 관련주들인 오늘 이제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도 상승을 했었고, 이제 서현이라는 종목, 모베이스 전자라는 종목들, 이렇게 윤석열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홍종욱 관련주 KNN,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나와주고 있는데, 그거 말고 아직 안 오른 그 야권 인사를 좀 찾아보면은 뭐 홍준표도 있을 거고 유승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신정보통신 이런 종목들, 디지털조선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까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쪽도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관련주 진양화학 그리고 진양산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진양화학이 조금 더 모양은 괜찮아 보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종목도 차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떨어졌다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 테마를 일단 이게 대선 주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선 주자를 뽑는 그 과정 속에서 야당에서 어느 한 명을 이제 후보로 정할 건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슈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대선 주자 중에서 한 명인 뭐 오세훈 관련도 한번 좀 봐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양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넣어볼까 하는데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평소보다는 좀 없어서 넣을까 말까 하는데, 이 종목은 그냥 제가 매도가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이거를 매도는 이제 마음대로 자기가 이제 먹을 만큼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진양화학이라는 종목은 현재 주가 자체가 여기 위에서보다는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바닥권이라고 판단할 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떨어지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잡는 게 아니라, 일단 이 구간 안에서 얘가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슈를 받으면은 쭉 가겠지만 바로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바닥권인
구간이고, 이 60일선, 가격 이동 평균선인데요. 이 가격 이동 평균선 뭐 무시해도 되는데, 어차피 뭐 세력이 뭐 깨고 쉽게 깨고 뭐 그런 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60일선을 그동안은 이렇게 딱 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그동안은 여기 60일선 밑에 주가가 있었습니다. 밑에 있다가 이 종목이 지금 60일선 위에서 안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흘러가기만 하면은 그 매수를 안 하겠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이거는 일단 어떠한 이슈가 나올 때 그래도 반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상태로 지금은 미비하지만 나중에 이제 오세훈 관련해가지고 자기도 대선 주자로 참여하겠다라는 이슈가 뜨면은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 진양화학 이런 종목이 이때 이렇게 상승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런 종목도 그래 한번 대선 관련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를 해야 되지, 혹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시면은 아직 덜 오른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잡아보고, 이게 만약 여기서 오세훈이 대선 주자 출마를 안 한다 하면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럼 떨어질 때 그냥 손절하는 겁니다. 이 위에서 주가라는 게 이 고점 이런 데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 대선 주자 안 할 거다라는 악재가 떠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는 하한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지금 이 구간은 바닥권이고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악재가 나오더라도 이 하락하는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근데 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갈 건데, 그래도 이게 시간의 문제지 매수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유튜브 이 관련 이 종목에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을 구해야겠죠.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종목을 뽑았을 때 이 종목을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에 사라고 하진 않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어느 정도의 그 경험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에 또 양봉에 가는 게 한 20% 정도면은 80%는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떨어질 때 이제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모아간다 라고 했죠. 그러면 그냥 바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매수가를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서 3차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대가 얼마가 되냐, 1차 매수가 이제 3,000원대가 3,000원이 될 거고요. 2차 매수가 2,900원, 3차 매수가 2,810원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를 대충 여기다가 정할 겁니다. 손절은 매도는 마음대로. 일단 아까 말했듯이 주가가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요.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그냥 시간의 문제지. 그러니까 뭐 당장에 한 달 뒤에는 또 어떤 모습을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러니까 매수를 하지 않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흐름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여기서 1차 매수 일단 걸 거고, 2차 매수, 3차 손절을 할 겁니다. 손절가 이거 40원으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 가격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120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올 건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한 번에 상승이 나와도 여기 120선에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막히는 게 이렇게 상승을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120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돌파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텐데요. 이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뭐 그때 보고서 매수를 해도 되고,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냥 가격적으로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장중에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매수를 한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샀던 종목들도 있을 거고 단타로 샀던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계좌 관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되도록이면은 같은 종목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종목들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한 이 정도 여기 밑에 다 있는데요. 그냥 비슷한 관점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다 뽑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카페에다가 이제 종목을 많이 올리고 하면은 누구는 매수를 하고 아니면 누구는 매수를 못하고 그럴까봐 매수 종목 추천을 제한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종목 같이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들고 갈지, 아니면은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종목을 추천해 줄지, 추천하면 좋을지 유튜브 댓글이나 카페에다가 의견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의견을 한번 좀 써주세요. 그러면 일단 영상은 이렇게 끊도록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